자,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출마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명단들이 쭉 나왔습니다. 관련된 기사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8.18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경제가 곧 민생이고 성장 회복과 지속적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사회도 강조했고요. 사실 이게 약간 그 정당 대표의 어떤 출마보다는 대선 후보의 출마로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도 오래전부터 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작금의 거의 전쟁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이 전쟁의 결말을 내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안 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최대한 빨리 끝나야 될 전쟁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갖고 임기를 결국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정권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지난 2년 동안 당해온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 3년 갈 거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사실상의 수권선언. 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종결을 목표로 하는 당대표 출범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투쟁, 대여 투쟁, 정부 투쟁에 관한 것들은 묻어놓고 민생을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정말 담담한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노동시간 관련해서 노동조건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관련된 쪽으로 아마 당정 민생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고 그 정책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려 놓은 서민 생활을 살리기 위한 쪽으로 올인을 할 것이다. 대여투쟁은 정청래 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이나 이런 그 각 파트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잘 합니다. 네. 검찰청, 사실상 이제 검찰청 해체 자극도 현재 민영배 의원이 잘 하고 계시고 각자 자기 파트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당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못 느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22대 국회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잘 싸우고 있어. 이분들을 서포팅하고 뭔가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어떤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한테 탄핵을 할 거냐? OX로 답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왜 그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채널A 기자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대표 연임 출사표 하는데 걷다가 그걸 또 물어봐. 하여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 영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문현답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영상을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네. 그냥 말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대답에는 OX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질문 제대로 하는 법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네, 질문 잘해야 된다. 왜 OX만 어. 선택지인 뭐 것이냐. 세상에 극한대급으로 OX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O를 해도 욕을 할 거고 X를 해도 욕을 할 거잖아.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함정을 파놓고 이재명 대표를 거기다 밀어 넣으려고 진짜 딱 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딱 줄 걸어놓고 이 새끼 이거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게끔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발 걸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추경호도 얘기해봐. 윤석열이야 김건희야. 얘기해봐. 둘 중에 상사를 뽑자고 치면 누가 동시에 부른다고 치면 2층으로 갈 거야, 5층으로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난 3층에 가고 둘이 내려오고 올라오라고 그럴게요. 그렇게 답할 수 없잖아, 니들은. 지들이 못하는 걸 남들 보러 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그게 중요해? 네. 그러니까 결국에 탄핵 정국에 뛰어드는 이재명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호가 야, 니 또 탄핵하려고 그러지. 근데 탄핵을 왜 지네들이 먼저 얘기를 해? 난 너무 감사해. 탄핵거리니까 진짜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대표
출마하면서 탄핵 얘기했나? 안 이런 건 했어. 옮겨짚고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혀 안 했고. 전혀 안 해도요. 자동으로 가고 있어요. 탄핵의 시기는. 먹사이즘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경선을 치러야 되는 데 있어서 카운터 파트너로 지금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원래 뭐 김두관은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욕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 그 홈페이지인데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후보 등록 공고 해가지고 공고를 했어요. 뭐 최고위원은 뭐 이렇게 많으니까 한데 당대표에 김두관, 김지수 38세? 뜬금없는 사람이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야? 당대표는 예비 경선이 없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말하자면 이 전당대회 내내 얘를 텐데. 같이 얘한테도 발언 기회 주고 똑같이 토론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야 되는 인물인 건데 얘가 이상한 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얘 뭐야? 이 김지수라는 분은 38세고 대표 경력이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라고 돼 있고 뭐야? 전 여시제 북경사무소 소장. 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거를 경력이라고 대놓고 쓰고 자빠졌어요. 야, 이거를 쓴다고? 저는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여시제를 생각해요. 쓴다고? 부끄러움 없이. 야, 야, 이걸 이거 이제 쓴다고? 드러내놓고 민주당 당대표에 이런 게 나온다고? 와. 물론 여시제라고 하는 게 무슨 불법 단체도 아니고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에요? 민주당에만 발뻗치면 범죄자들이 있긴 한데 와. 범죄 집단은 아니에요. 근데 네. 뭐 저쪽에도 손 안 뻗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경원이나 원희룡도 다 여시제하고 연관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저희가 사실 믿고 거르는 단어 중에 여시제가 있죠. 음. 솔직히 여시제와 연결된 사람들은 저희가 믿고 걸러야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시제의 사무총장을 했던 여시제의 핵심이 이광재이기 때문에 이광재, 안희정, 네. 김동연까지 다 여시제죠. 예, 김동연도 지금 경기지사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광재 까라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광재도 한때 그 중국의 체류를 꽤 오래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땐 저도 중국에 있었습니다. 네. 뭐 같은 자리는 말이지 하지 않았지만 그 두 동 떨어진 아파트에 상해에 있을 때 거주를 했었던 그래서 소문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정치적 제기를 하는데 도움을 준 게 여시제였고 맞아요. 조정훈도 여시제예요. 네. 자, 아시겠죠? 지금 저희가 거론하는 인물들. 여시제는 믿고 거르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 없이 대놓고 나 여시제 북경사무소 소장이었어 라고 나온다고? 야, 망조 아니면은 쳐돌았거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보들이 자기 연설들을 할 때 김두관과 이재명 대표가 둘이서 후보인데 대표라고 하네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하는 거는 그림이 좀 양쪽에 극단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김두관이야, 경쟁 입장에서 그렇겠지 하는데, 이 듣보잡이 야, 여시제. 나타나갖고 똑같이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김두관보다 더한 소리를 더 질러댈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한테. 난 진짜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자칫 이게 일종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흥행 내지는 민주당에 대한 흥행을 깎아먹을 수 있는 이상한 전당대회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이거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여시제 사람이 꺼리낌 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들이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이런 식이 아니거든. 저는 이거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여시제의 영향력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임정석이나 것 뭐 같아요. 이런 등단하지 못한 애들이 자기적 사람으로 내보냈다가 예를 들어 이 자리를 확인되진 않았지만 곽상원이나 고민정이 나와가지고 김지수 역할을 한다고 치면 이 정치적인 제기가 안 되잖아요.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름 알리려고 한번 그러니까 띄우나 보네. 의도적으로 일회성으로 뭔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해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상처를 주기 위한 용도로 일종의 자객을 공개적으로 끼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얘가 도대체 몇 표를 얻겠어요? 몇 아니, 퍼센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 와, 진짜,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만만한 곳이야? 그러니까 와. 당 대표인데 거대 야당의 당 대표인데 여기에 아무런 정치 경력, 의원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지원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 이렇게 다 아무나 전당대회를 받아줘도 돼요? 그러니까 완주할 수 있는 이런 룰이 있고 이런 룰을 악용하고 이런 인물이 나타난다는 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당대표 후보자는 예비 경선을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르는 거 없어요? 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많이 냈잖아요. 이게 기탁금이 아마 3천인가 아니 8천인가 8천, 6천인가 8천인가 그럴 저 걸요. 아는데 중요한 거는 여시세쯤에서 그 돈은 돈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8천을 내고 김지수라는 놈한테 악독한 마이크를 집어주는 거를 허용을 해버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시제 자체가 그 중앙일보 홍석현 씨랑 관계가 있다. 그 사람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창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비영리 기관이 아니고요. 기득권에 있는 애들이 정치인들 로비하려고 만든 거예요. 뭐 안철수를 비롯해갖고 그나마 잘 나가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시제랑 접촉 안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시제 쳐보세요. 검색해보면은 관련 사진들 엄청 많이 뜹니다. 연예인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여권에 있는 그 후보자들은 윤상현이나 나경원이나 원희룡은 저 여시제하고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전부 다, 어떤 스파이를 심어놓고 말뚝을 박아놓고 어느 쪽이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여시대인데, 김지수라고 하는 인물이 기탁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걸 완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당원들이 나서든 최고위에서 나서든 그냥 돌려주고 고사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난 권해야 된다고 봐요. 흥행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현실화가 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절충을 좀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완주를 하게 됐을 때 저 새끼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떠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견은 우리가 좀 해야 될 거고요. 만일 그런 방식으로 떠든다고 하면 이 김지수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기성정치인들, 민주당에 남아있는 우상호를 비롯한 이 기성정치인들 대리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시제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연예인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발이 걸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뭐지 약간 이상한데 싶으면 그냥 여지없이 그쪽하고 다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막 이 사람 말 시원시원하게 잘하는데 우리 진보 쪽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의외로 그렇게 걸려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냥 다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진보 유튜브 방송하니까 우리 편, 진보 유튜브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 편,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시제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고 이걸 깔라고 하면 진짜 외부에서 하는 얘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여시제 안에 소속이 있었든가 아니면 여시제와 관련된 일을 봤던 분들의 제보 내지는 커밍아웃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터뷰가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외부에 있는 의견 갖고 얘기를 해봤자 우리는 그런 문제 없어하고 잡아떼면 빠져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시제를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게 이 사람도 여시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우리 쪽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인사들의 이름도 등장할 수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 대선 때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뭔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통령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세력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100% 여시제 쪽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릴 수 있을 것 아마 같습니다. 여시제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거의 송 작가TV 초창기부터 여시제가 위험하다는 얘기 계속 했었습니다. 자, 뭐,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고위원 후보들을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8명을 골라서 5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13명. 13명이나 나왔거든요. 우리끼리 대충 8명 정도를 한번, 믿을 수 있는 사람. 선출을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이 13분 픽 중에 1번 픽, 김병주 의원. 무조건. 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요걸로 저는 원픽이 김병주입니다, 일단은. 민영배. 네. 민영배. 그럼 둘. 저는 그리고, 전현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성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강선우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아직 좀 젊어서 이현주 언니하고 약간 이게 좀 이렇게 그림이 약간 선택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현주 의원 좋을까? 좋을까? 그리고 잘 싸우긴 하는데.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철새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만 이 이번 총선 과정 중에 민주당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분 중에 하나가 지금 김민석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한 20년 만에 정신 조금 차리지. 그래서 이제 진짜 차린 거냐? 정신 조금 차린 건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나이 들어 철드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래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지켜보기 위해서는 김민석 의원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경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되겠죠.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인물로 봐지고요.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8번째 그 후보자 중에 저는 이제 정봉주와 김지호 이 두 분은 이제 안타깝게 이번 총선에서 그 후보로 오르지 못해서 떨어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러니까 비원외 출신으로 보는 가운데서는 저는 이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호 전 비서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요런 정도 선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때 수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정이 결국 한 티어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있었잖아요. 빡쳐. 네. 그것만 생각하면. 네,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번에 이제 여성 의원 후보들이 많아요. 뭐 강선우, 전현희, 이현주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분 중에 한 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의원을 아까 우리가 8명 뽑힌 중에서 대충 정리를 하면 투표를 어떻게 해도 크게 이 고민정 같은 밀정이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 안에 뭐 특별히 수박이 있다 그런 건 아닌데 이왕 아니라고요? 있어. 아니라고요? 수박이 있어. 자꾸 하필이면 또 번호도 2번으로 있는 사람을 갖다가 수박 있다고.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 수박 연대를 조심해야지. 그래서 연대를 좀 조심해야 돼. 수박 비슷한 개구리 참외 같은 게 있어도 우리가 아주 수박 노이로제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고민정보다야 나을 거 아니야. 아니요. 에이. 에이. 도끼는 객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이 8명 뽑는 예비 그 선거 사전 경선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아예 드러내놓고 그 안에서 5명을 뽑을 수 있는 선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이번에는 진짜 재료가 나쁘지 않아. 다시 나쁘지 않아. 잘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 엉뚱한 뭐 임종석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이 출마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예는 없었으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수박밭을 한번 깨끗하게 갈아엎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훨씬 더 일 잘할 수 있는 전투력 있는 최고위가 구성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